저는 어쨌든 그 김명준 부장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었는데요. 김명준 부장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어쨌든 제가 예측하기로도 그 소규모 자영인 방식 노동이 급증할 것 같고, 그다음에 은택 방식의 노동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그 향후 대비해야 될 것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. 예, 대체로 그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토론하겠습니다. 우선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, 다시 말하면 이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념의 이제 그 확대를 주장하시는데, 확대 자체는 뭐 저도 그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, 이게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니까 취업자라는 용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, 그 사실은 취업자 또는 지금 우리 현행 안전보건법에 있는 뭐 노무를 제공하는 자, 또 그 중대산업재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종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개념적 정의를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예컨대 노무 제공하는 자라면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열거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김 부장님 발표하신 내용대로 취지를 살리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왕에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, 이 부분을 누구로 넣을 것인가를 추가하는 방식을 찾으시면은, 그리고 이 추가하는 방식을 찾더라도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다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예,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법 같은 경우는 그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딱 정립을 하면은 100% 그냥 보험을 혜택을 주기만 하면 되는데, 산업안전보건법은 많은 그 관련 조항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가 돼야 되니까, 확대 대상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의 그룹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을 적용을 했으면 좋을지 하는 선행 조사가 먼저가 이루어지면은 확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안전보건 가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백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, 사실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배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다 이 자영인이에요. 사실은 소규모 자영인 또는 재택을 하는 자영적 은택 노동자,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. 예. 이런 사람들의 안전보건 교육을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킬 거냐,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대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. 교육 환경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.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, 특히 중소기업 같은 부분은 지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거는 아마 시행령이 나오면은 이 교육을 누구에게 어떻게 시켜서 현장에 어떻게 이게 먹게 들어가게 할 거냐, 예,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앞으로 등장하는 소규모 자영인, 자영적 은퇴 종사자,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주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거냐, 교육을 어떻게 하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, 라이더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죠. 그러나 여러분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그 라이드 운행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. 위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? 라이드의 책임이냐? 아니면 누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? 이 사람들은 왜 교육을 잘 받았나 안 받았나? 이걸 어떻게 볼 거냐?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도급인은 아마 어떤 매뉴얼을 주더라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겁니다. 그러면 자기는 면책 받으려고 할 거예요. 수급인은 자기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,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적용 범위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김 부장님 말씀하셨는데,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지금 이제 4인 미만 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고 하니까,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중에 4인 미만 쪽에 어떤 규정들이 추가로 적용돼야 될 부분인가, 이런 부분이 먼저 이제 조사가 되면은 가능성 여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아까 우리
앞에서 한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택근무가 가능한 대기업 근로자,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. 왜냐하면 디지털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건 선진국도 예외가 없습니다. 낙후된 지역, 흑인, 저학력자 이런 사람들이 재택근무 혜택을 못 받고 바로 그냥 시장에서 탈락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양극화가 올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디지털 대응했던 방식이 다시 옛날 방식 돌아갈 거냐?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그 토론문에도 했지만은 이 진이라는 디지털 요정이 다시 병석으로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다시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그러면은 이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. 문제는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. 중소기업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디지털 기술 인프라. 이것도 잘 구축이 돼야지만 아마 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무슨 뭐 중소기업 무슨 재택근무 지원 뭐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. 그런 것도 필요하고 더구나 또 다른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재택근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 안전보다 보건입니다. 사실은 집에서 일하는데 뭐 찍고 눌리고 다치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결국 앉아서 일하는 그 스트레스라든가 직업성 질환 이런 데 많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기업에서는 아마 알아서 잘 할 거예요. 매뉴얼도 만들고 뭐 수시로 체크하고 이럴 겁니다.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취약 노동자 보호의 큰 테마를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안전보건 쪽에서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중 노동 시장 구조가 더 이상 안전보건형에서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조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습니다. 사실은 우리나라 재택근무가 그동안에 도입이 잘 안 됐습니다. 안 된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러나 이번에 어쨌든 뭐 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많이 나왔는데 좋은 점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에서는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거든요. 세이브하는 만큼 재택근무를 통해서 뭘 얻어낼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재택근무 보호에다가 너무 막 하게 되게 되면은 재택근무가 도입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상 근무 방식 이거 바꾸는데 다 지역 규칙 변경하고 단체 협약으로 새로 개선해야 되고 굉장히 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재택근무가 도입이 동반되는 안전보건 이 기준을 모색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이거는 이제 이중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거는 아까 얘기한 그 플랫폼 쪽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도 다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그룹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플랫폼 등을 이용한 이런 노동자들이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노출되어서 우리 사회의 이중 노동 구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보건 장치 마련. 플랫폼 쪽도 뜨는 시장이거든 사실은요. 그동안에 어떤 노무 제공 시장이 새로 뜬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이 플랫폼 시장을 죽이는 이런 이제 거꾸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적절한 수위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 오는 시장에 대비하는 안전보건 체제를 마련하는데 그 중심을 우리가 이제 이중 노동 시장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조금 거창한 연구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제 토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